네, 이어서 저희 헬로알고 5월 학기 대개강 설명의 3부 순서로 찾아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부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두 가지 이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또는 교육청 영재 원과 그 다음에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필승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 영재로 성장하기 위한 제가 3단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소프트웨어 영재 학급, 두 번째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세 번째 정보 올림피아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오늘 3부에서는요. 1단계와 2단계 영재 학급과 교육청 영재원 그리고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저희 헬로알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함께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단계는요, 영재학급 또는 교육청 영재원 합격 대비를 위한 메이커 알고리즘 교육 과정입니다. 네, 먼저 그러면 영재학급과 교육청 영재교육원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커리큘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가 이제 잠실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잠실 인근에 세륜초등학교의 영재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제 AI 연계 프로그램 및 스팀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 탐구 영역에 있고요. 또 반대로 AI 스팀 메이커 교육 영역에서 이제 생활 속의 과학 원리를 탐구하는 이런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청 영재원 정보 부분 운영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정보 윤리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회로, 센서와 액추에이터, 수학 시뮬레이션, 물리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재학급이나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대학 부설보다는 조금 학습의 어떤 내용들이 쉽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체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기초교육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 메이커 교육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재학급과 교육청 영재원에 합격하기 위한 이제 키워드로서 메이커와 알고리즘 역량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이 두 가지 역량을 모두 다 기를 수 있는 메이커 알고리즘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교육에 꼭 필요한 알고리즘 역량을 저희가 메이커 교육안에 녹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육 과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이커 알고리즘 교육 과정은 이제 저희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메이커 베이직 교육 총 1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이커 교육 기초를 블록 코딩과 센서 보드를 활용해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10주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이커 교육의 핵심 아두이노라는 그런 보드가 있는데요. 그 보드를 활용해서 이제 C 언어를 통해서 그 보드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요. 아두이노 프로젝트 과정으로 총 10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두이노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재원 또는 영재학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은 이렇게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센서들과 메이커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습이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과정 역시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도 알고리즘을 먼저 짜보고 그 다음에 그걸 코드로 옮겨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더더욱 관심 있으신 분야겠죠.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 어떻게 헬로알고에서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대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완벽 분석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소재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소재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들으시기 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이 두 학교가 이제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먼저 모집 요강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대상 학년, 참고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커리큘럼 개편을 한다고 해서 이제 한 해년도 이제 선발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제가 재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상 학년은요. 이 부분 어머님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자, 그러면 지원하는 학년은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면은요, 지원은 그 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서울교대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으로는 기초반과 심화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화반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을 사사과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학생 기준으로 해서 기초반 80명에서 85명 정도, 심화반 10명에서 15명 정도 선발을 했고요. 사사반은 5명 이내로 총 100명 이내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영재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인재상인데요. 내용이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공학적인 부분, 또 프로그래밍,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알고리즘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부분에 학습 내용이라든지 학생들을 뽑고자 할 때 선발 요소에 많이 반영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조건에서 현재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학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영재원 선발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제 대부분 입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까지는 들어가기 위한 어떤 학습이라든지 준비가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학식은 저희 이제 3월에 있어서 12월까지 이제 1년 동안 쭉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월 말에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10월 말에 이제 적성검사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적성검사라는 거는요, 저희가 2020학년도라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학생들 지필 시험을 볼 때 이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올해 그러면은 지필로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과제 평가 또는 이제 프로젝트 제출로 산출물로 평가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 대면 지필평가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선발들이 소개드릴 저희 대비 과정도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11월 초에 면접 진행하고 11월 중순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된다는 요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탐구 보고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탐구 보고서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탐구 주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탐구 주제가 언제 발표가 됐냐면요. 10월 17일 날 발표가 돼가지고 탐구 보고서 제출 마감이 26일 월요일까지로 탐구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밖에 없었다? 열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탐구 보고서 주제가 주어지게 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탐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량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필평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어떤 내용들을 평가를 했는지 보면은요, 일반 적성검사와 특수 적성검사라는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지필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일반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들, 특수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추상화, 패턴, 분해, 알고리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컴퓨팅 사고 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에서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인성,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1차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접 때 나오게 되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 시험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 올림피아드 유형의 알고리즘 문제들이 추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코로나 때 진행했었던 탐구보고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제가 주어지게 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열흘 이내로 탐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커리큘럼, 예전 커리큘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전산수학, 데이터 과학, 알고리즘, 컴퓨터 시스템, 이런 공학적인 내용들이 커리큘럼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수학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알고리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좀 다른 이제 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한양대학교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머님들께서 이거 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대학 안에 영재원을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영재원, 하나는 소프트웨어 영재원,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학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선발을 하고,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소프트웨어 영재원 학생들만 따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영재원 안에 이제 정보 분과가 따로 있는데, 과학영재원 안의 정보분과는 좀 한양대 스타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의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집 정원도 보시면은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100명을 선발을 할 때 각 학년별로 몇 명씩 뽑겠다 이렇게 TO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좀 많이 분포해 있는 학년대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학년대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좀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원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이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각각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은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학년, 5학년의 어떤 그 경쟁률은 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넘어가면은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영재원 욕심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서울교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한번 지원해보는 게 합격 가능성을 또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이제 한양대학교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교육 목표 및 인재상 역시나 제가 서울교대에 또 이제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복잡하니까 제가 서울교대 또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양대처럼 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 융합, 소통 이런 역량을 보고 그쪽으로 교육 내용들이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융합, 수학 융합, 과학 융합 이런 융합적 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 일정이 동일합니다. 보통 그 9월 말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은요, 이제 시험이라든지 프로젝트 산출물이 이제 10월 중순에, 그리고 1차 면접이 11월 이제 초,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중순 해서 2달 내로 이제 입시가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교대가 좀 모집 방식을 바꿨어요. 이제 과제, 산출물 제출하는 거는 동일한데요. 그거를 주제를 주어지고 학생들이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선교육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동영상 강의라든지 교육 내용을 보고 그거와 관련된 과제를 이제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과제를 하는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목요일날 밤에 과제가 올라오게 되면은 금요일, 토요일 요 이틀 동안의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 역시나 학생이 역량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원을 했을 때는 사실 좋은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교대는요, 9월 22일부터 이제 성교육을 총 7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주간 성교육 진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이제 면접을 진행해서 최종 선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그러면 각각의 영재원들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알고리즘 역량이겠죠. 자, 그럼 한양대학교에서는 왜 알고리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양대학교 영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특수적성검사 기출문제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수적성검사 기출문제 1 해가지고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념은 정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 탐색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풀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적성 검사 기출문제들 저희가 학생들 해갖고 피드백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저희 이렇게 워크북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들에서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많이 적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한양대학교 영재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기초로 하는지 이런 커리큘럼과 지향하는 그런 인재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온 건데요. 보시면은 한양대학교 영재원에서 어떤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미국 CSTA 그리고 영국 교육부의 CAT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CTY 영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CTY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영재교육원으로서 특히나 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있어서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CTI의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컴퓨팅 사고력이나 수학적 사고력, 알고리즘 역량을 묻는 지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교육 내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서 많은 내용들을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어왔어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래밍 능력 평가 따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유형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이제 완전 탐색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너비 우선 탐색 BFS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충분히 학생들이 알고리즘 공부를 했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에서는요, 이러한 한양대학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영재원 대비, 한양대 영재원 대비 정규 과정을 이번 5월 학기 때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 10주차 내용은요, 컴퓨팅 사고력을 함량하는 내용으로서 앞에서 보셨던 CTY 유형의 그런 컴퓨팅 사고력 기를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산수학 기반의 수학적 사고력 기를 수 있는 문제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단계, 그 다음 10주, 11주차부터 20주차까지는요, 이제 시험 유형의 실전 알고리즘 심화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월 여름 학기 때 개설될 예정이고요. 알고리즘 심화 학습과 2시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풀이, 이것도 사실은 안 해보면은 사실 학생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영재원 대비 과정에서는요, 저희가 시중 교재로서 IT 퍼즐이라는 이런 교재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교재 안에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이 교재만 쓰느냐? 그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워크북들을 별도로 활용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히 한양대학교 영재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험 직전에 이제 알고리즘 실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 모의고사 형태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시험 직전에 저희가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일반 적성 검사, 특수 적성 검사, 문제 해설, 이렇게 저희가 2시간 반 동안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교대 영재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서울교대 영재원에서 합격하기 위한 6가지 핵심 역량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양대학교와 다르게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필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요, 좀 더 논술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서 서울교대에서 진행하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재난에 현장에 투입되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로봇을 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로봇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야 되는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어떤 기초 지식이라든지 창의적인 그런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창의성, 그 다음에 이걸 글로써 또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기 학생 선발할 때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서 서울교대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 유형으로 준비를 했더니요,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가 그 덕분에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킬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미난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한글의 자음, 모음, 숫자를 사용해서 나만의 암호 방법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도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 암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암호에 대한 ICT 기초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 어떻게 저희 헬로알고에서 준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한양대학교와 다르게 문제를 막 이렇게 푸는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답변을 제안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 지식부터 학생들 간의 토론, 발표, 이런 걸로 이제 그
이제 소통 능력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사고력 올림피아드의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유사 유형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바로 학생들이 사실 답안을 서술형으로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는 내용들, 또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토론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답안을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교대와 한양대학교 합격을 하기 위한 지필시험, 올해 지필시험 진행이 된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제 저희 교육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걸로 이제 합격이 끝이 아니죠. 저희가 준비하는 정규과정은 1차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2차 면접도 있잖아요. 2차 면접도 그리고 자기소개서 저희가 함께 지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하고 서울교대 자기소개서 문항 매년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 저희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첨삭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항목별 자세한 작성 방법은 저희 헬로알고 유튜브 채널 안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시기 전에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직접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첨삭 지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 과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면접 예절부터 기출문제 그런 그 신청 면접 대비까지 저희가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부터 Z까지 정말로 서울교대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준비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끝나서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은 탐구보고서 형태라든지 사전 교육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저희가 플랜 B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헬로알고 교육과정 신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합격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저희 이번 설명의 3부 순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요, 어머님들께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보올림피아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또 헬로알고 5월 학기 개강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3부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4부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